저희가 남은 10경기 전승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5위를 자력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키움전 때 벨라스케즈 선수 등판일이잖아요. 선발 등판할 것 같나요? 정말 진짜 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이게 또 감보아 선수 부상이 1주 쉬어서 원상복구될 부상이냐? 라고 하면은 저는 좀 많이 물음표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째 등판 때는 뭐 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올라오겠죠. 근데 그때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긴 해요. 꽃결 없는 꽃결팀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12연패 이후 다시 5연패를 또 내리박다가 짜릿한 끝내기로 2연승을 하면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근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끝내기로 얻은 분위기 반전 효과가 좀 있긴 할 거거든요. 근데 선발이 지금 불안정한 만큼 타선의 힘으로 남은 10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잔여 경기 일정 잠깐 보면서 매년 이 시기쯤 나오는 경우의 수 잠깐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남은 10경기 전승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5위를 자력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5위를 향한 매직 넘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6위를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10경기를 전승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리고 이제 5위를 좀 보자면은 5위를 향한 트레진 넘버가 10인데 결론은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최소 2패 정도를 하고 나머지가 반타작을 하면은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다라고 복잡한 얘기는 제껴두고 결론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잔여 경기에서 3패를 하는 순간 거의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한 코인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게 좀 정배예요. 남은 경기가 삼성 3경기, NC 2경기, 키움 1경기, LG 1경기, 두산 1경기, SSG 1경기, 한화 1경기. 10위 확정인 키움은 딱 1경기 남았고 9위 구산도 1경기. 나머지는 중위권 싸움과 최상위권 2경기가 남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9월 30일 하나는 코시 준비한다고 힘을 좀 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나머지 팀들은 전혀 그럴 여유가 없이 치고받는 총력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저번에 12연패한 만큼 박살이 좀 난 상황이라서 좀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 계산이 어떻게 또 저렇게 되는지. 연패 절반만 했어도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네요. 그냥 경우의 수 같은 거 다 제쳐놓고 당장 이제 화요일, 수요일 시작하는 삼성과의 2연전에서 이거를 둘 다 이긴다? 그러면 가려고 가능성이 그냥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고, 왜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받는 4, 5, 6위, 그러니까 KT, 삼성, 롯데 중에 이제 삼성이 우리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승을 한다? 그러면은 가을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2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호흡기 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승 1패를 한다라고 하면 KT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가능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1승 1패를 좀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죠. 감보아가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최소 로테이션 한 번 빠지는 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화요일 선발이 박진이 되는 바람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삼성이 홈에서 강한데 하수 2경기 다 대구 라팍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1승 1패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경기를 좀 많이 잡아내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아팠으면 좋겠는 사람은 안 아프고 잘해주고 있던 사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토요일 키움전 벨라스케스 선발 때가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벨라스케스가 선발이라서 불안한 거를 넘어서 키움전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뭐 요즘 키움이 고춧가루를 잘 뿌리고는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최약팀이니까 키움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목이 잡혀버린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쉽지 않다를 넘어서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키움도 문동주 선수도 조기강판 시킬 정도로 타격 페이스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만큼 삼성전에서 일단 참사가 나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상대적 하위권 팀 상대로 좀 우리 타격이 좀 힘을 내서 선발 투수들의 불안정함, 이거를 좀 커버를 잘 쳐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번에 화요일 날에 박진 선수가 올라오게 된 게 이제 이민석과 박진 중에서 고민을 좀 했겠죠. 저번 13일 등판에서 박진 선수가 이민석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이민석 선수가 좀 볼질을 많이 했었고 그날 경기에, 근데 박진 선수는 3이닝 하면서 되게 꽤나 안정적으로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 게,
이민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올해 선발로 로테이션을 계속 돌면서 체력이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상태고, 박진 같은 경우에는 롱릴리프로 뛰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체력 세이브가 잘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시즌 그 후반에 퍼포먼스가 누가 더 나았냐 하면 당연히 박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도 박진을 대체 선발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진이 화요일 날에 얼마나 이닝을 먹어주느냐가 또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한 4이닝 정도 보고 있어요. 4이닝 55에서 69. 왜냐하면 이게 풀로 5일 쉬고 나오는 게 아니라 13일 SSG전에서 등판을 하고 35구 뿌리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투구수가 원래 박진이 등판하면 보통 4, 50구 정도는 가져갔는데 35구면은 많이 던진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한 35구면 체력에서 한 30%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박진의 맥시멈이 한 79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일은 한 55구, 많아야 69?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친다면 박진이 투구수를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면 4이닝,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3이닝, 이 정도일 것 같네요. 이닝보다는 지금 이제 잔여 경기가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리고 총력전이기 때문에 저실점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뭐 정면 승부보다는 어렵게 가더라도 최대한 상대 타자에게 까다로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투수 교체도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퀵코크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이거는 아마 10개 팀 전부 공통사항일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박진 선수가 3이닝을 먹는다고 하면은 뒤에 이민석 선수를 붙일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고, 뭐 이민석도 붙일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강현 선수도 삼성 상대로 되게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거든요. 평자도 2점대였고 WHP도 1이 안 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딱 박진 플러스 김강현으로 1+1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은 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는 윤성빈도 좀 대기를 할 것 같고, 여러모로 이제 멀티이닝 2에서 3이닝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은 모두 대기 상태일 것 같네요. 좀 많이 걱정되는 게 화요일부터 거의 불펜 데이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경기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일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화요일 경기를 롱맨, 그러니까 박진부터 시작해서 김강현, 뭐 윤성빈, 이민석 이 라인들이 얼마나 잘 끌고 가주냐에 따라서 수요일 경기도 전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수요일이 그래도 미들맨인 나균환이라는 점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을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균환이 호투를 보장할 만한 카드냐 하면 또 그건 아니긴 해서, 아무튼 나균환이 6이닝 3실점 정도 계산을 세워준다라고 하면 타격이 해주기에 따라서 수요일 경기는 이제 나균환 이후 필승조로 계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 2연전의 벽을 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키움전 때 벨라스케즈 선수 등판일이잖아요. 선발 등판할 것 같나요? 정말 진짜 난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그냥 저도 안 올리고 싶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민석이 SSG전에 벨라스케스 퀵코크 이후에 올라와서 잘 던졌다. 그러면 지금 감보아가 부상으로 빠져서 박진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벨라스케스 빼고 이민석 이걸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민석도 지금 시즌 뛰면서 페이스 망가져서 지금 스타프도 안 나오고 제구도 무너진 상태고, 제가 그 투구 폼들 비교해 보니까 하체를 잘 못 쓰더라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체력 부족 이슈를 확실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시즌 극 막바지에 벨라스케스를 빼고 이민석을 선발 넣을 수 있는 상황도 딱히 아니고, 그러니까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답답하죠, 저도. 근데 뭐 어쩌겠어, 대안이 없는데. 그래서 감보아가 빠지는 게 좀 크리티컬하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감보아가 안 빠졌으면, 제가 감독이라고 쳤으면 벨라스케스 빼고 박진 플러스 김강현 1+1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감보아를 탓할 수도 없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감보아가 커리어에서 최고 이닝 페이스고, 그리고 반즈 대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만약에 올 시즌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120이닝 정도는 소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 호소를 지금보다 이전 시점에 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 특히 또
간보아가 강속구 투수잖아요. 그래서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간보아 탓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벨라스케스가 죽일 놈이다. 맞긴 하지. 근데 이게 또 간보아 선수 부상이 이번 등판 한 번만 쉴 거냐 아니면은 다음 등판에도 영향을 끼칠 거냐. 설사 이제 등판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간보아가 부상을 호소하기 이전에 직전 2경기 등판부터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KT전에서도 되게 얻어맞았었고 한화전에서 진짜 완전히 무너졌었죠. 좀 크게 80점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1주 쉬어서 원상복구될 부상이냐? 라고 하면은 저는 좀 많이 물음표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째 등판 때는 뭐 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올라오겠죠. 지금 저희도 선발 카드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저희가 되게 변수가 안 좋은 것들밖에 남은 게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아마 좀 단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쓰겠죠.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받고 그럴 건데, 이게 한 번 로테이션 쉬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100%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한 8, 90% 정도로 5이닝 정도를 저실점으로 막는 그 정도가 현실적인 기대치일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정도만 해도 더 바랄 게 없죠. 그것보다 더 못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라, 최대한 타선이 그걸 틀어 막아주는 것 밖에는 방도가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이 그래도 이런 비보를 접하기 전에 타선이 어느 정도 크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야구는 투수 노름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마운드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흔들린다라는 건 아무래도 변수가 많아지는 거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잠깐 2군에서 올라올 만한 선수 있는지 잠깐만 볼까요? 실은 저는 김진영은 좀 안타깝고. 2군에서 올라올 투수 얘기 나와서 잠깐 또 얘기하자면, 김상진 2군 투수 코치가 지금 1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저는 지금 되게 큰 손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군에 있는 투수를 교정할 그 선진 장비들, 뭐 랩소도나 에저트로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뤄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시켜줄 수 있는 인력이 김상진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1군에 올라와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저는 되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물론 김상진이 그 기간에 2군에 계속 있었다고 해서 뭐 김진욱이나 한현이나 이런 자원이 1군에 추가 콜업 될 만큼 교정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뭐 물음표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주영광 투수 코치를 2군에 왜 내렸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초에 투수 교체 권한도 김태형 감독한테 있었고, 결국 주영광 투수 코치 올 시즌 1군에서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투수들 멘탈 잡아주고 그냥 개인적인 조언을 건네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역할을 체인지했다라는 건 글쎄요. 김상진 투수 코치가 김태형 감독이 투수 갈아제끼는 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서 올라와서 좀 목소리를 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내부 사정을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이러려나 저러려나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김상진 코치가 어느 순간부터 1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퓨처스 전력의 투수 찍어내는 능력이 약화된 점도 지금 2군에서 투수 누구 올리지 할 때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확실히 지금 주영강 투수 코치가 2군에 내려가서 뭔가 더 좋은 육성을 할 수 있냐 아니면은 1군에 올려보낼 수 있는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물음표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쭉 둘러봤는데 김진우 선수 못 올라올 것 같고 한현희 선수도 못 올라올 것 같고, 그나마 김진욱 최근 선발 등판에서도 3피 홈런인가 맞고 진짜 두들겨 맞았네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그나마 이제 김상수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잠깐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9월 달부터 지금 등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
3분의 2이닝 하면서 점수 내준 건 없었고 아마 불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근데 복귀하고 나서도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서 참 어렵네요. 지금 2군에서 끌어올 만한 투수 자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은 현실적으로 투수 자원을 올려서 마운드를 보강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애초에 라인업 자체를 타격툴이 되는 선수들 위주로 스타팅을 꾸려서 마운드가 얻어맞는 거 이상으로 상대 마운드를 두들기겠다라는 전략이 제일 현실 가능성 있고 그럴싸한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준우 선수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님에도 이제 콜업이 될 분위기인 것이고, 물론 전준우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보다도 손목 부상 이슈가 좀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올라온다라는 건 뭐 장타는 기대를 못 하더라도, 왜냐면 손목이 안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힘을 못 실기 때문에 장타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른 뭐 윤동희, 나승엽 뭐 이 정도 라인을 믿고 똑딱이 역할이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올리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손목이 안 좋아도 2루타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총부대에 힘을 하나 더 실는 그런 등말수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네요. 확실히 전준우 선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였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팀적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시즌 초에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격의 팀, 그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팀을 꾸려 나가야 그나마 이제 가을 야구의 문짝이라도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좀 많이 좋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우연이다 라고 넘어갈 거면 그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SSG전에서 그 악명 높은 그 SSG 불펜을 털기도 했, 마지막 조병현을 턴 게 베테랑 김민성이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그 경기에서 얻은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SSG 불펜이 얼마나 찰백이었습니까 올해. 근데 그걸 털었다라는 점에서 선수단에게 불어넣어진 자신감, 이것도 저는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게 베테랑인 김민성이었다는 점에서 또 젊은 선수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도 좀 강렬했을 것 같고 좋게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잘 이어서, 물론 라팍에서의 삼성이 정말 무섭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이 마운드는 좀 가벼운 편이잖아요. 특히 불펜이. SSG 불펜도 털었는데 삼성 불펜 못 털겠냐, 이런 마인드로 좀 자신 있게 임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다음 주 주야장천 때는 5위 싸움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끝났는지 둘 중 하나겠습니다만, 아직도 5위 싸움을 하면서 조금 더 시즌 막바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죠. 그렇게 긴 연패를 통해서 3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5위를 할 수 있니 없니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도 남은 물이라도 주워 담는 게 지금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SG전에서 거둔 성과를 전환 포인트로 해서 5위 아니면 4위 여기까지 좀 노려보는 그런 시즌 막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로 좋은 소식, 가을 야구 문턱이 보인다 이 얘기 할 수 있도록 좀 빌고 선수단들도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